형질은 어떤 생물의 개체가 갖는 특징을 통틀어서 형질이라고 한다. 형질. 그치? 그래서 형질은 개체가 갖는 특징을 형질이라고 해. 형질.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 개체가 갖는 특징인 형질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바로 자,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알지? 그리고 이 유전자는 생식이라는 걸 통해서 자손에게 계속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맛있잖아.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럼 이 얘기는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갖는 특징이, 형질이 아빠와도 비슷하게 닮을 수도 있고 엄마하고도 비슷하게 닮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것이 이제 형질인데, 자, 요 형질의 변화가 생긴대요. 형질이 변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변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개체 변이라고 그래요. 자, 형질이 변하는 것을 변이. 자, 또는 개체 변이라고 그래요. 알지? 자, 그러면 이 변화에서는, 이 변이는, 자, 두 가지가 있어. 유전이 되지 않는 형질의 변화가 있고, 자, 바로 유전이 되는 변화가 있어요. 그 유전이 되지 않은 형질의 변화는 뭐냐? 자, 획득된 형질이라고 그래. 다시 말해서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바로 자,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 변화가 생기는 건데, 자, 우리가 유전자라는 것은 그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뭐라 하냐면 생식이라고 한다. 생식. 그치? 그러면 생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보통 이제 유성생식, 무성생식 할 때 유성생식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에 의해서, 자, 생세포에 의해서 자손한테 전달되는 거야. 알지? 자, 우리 사람의 세포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생물의 세포는 유전과 관련된 생식세포가 있고, 자, 그 생물, 자, 이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인 체세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체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구성하는 거고, 자, 생식세포가 바로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지. 알지? 그렇다면 체세포에서 변화가 생겼어. 자, 그러면은 이 변화하고 생세포에 변화가 생겼어. 문제는 이 생세포의 변화는 자손에게 전달되니까 그대로 이 변화는 자손에게 전달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변화된 것이 자손도 똑같이 가져. 하지만 체세포는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체세포의 변화가 생겼다면 얘는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체세포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생세포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세포의 변화가 생긴다면은 그 변화는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자손은 그 어떻게 돼? 변화된 형질을 갖게 되는 거야. 알지? 변화된 형질이 바로 생세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세포의 변화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돌연변이란 말이에요. 돌연변이. 알지? 돌연변이. 그래서 돌연변이가 있고, 자, 체세포에서의 변화는 돌연변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얘는 유전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체세포의 구성이 변하는 거야. 유전자가 변하는 게 아니야. 운동하잖아. 그 운동이라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 우리 근육이라는 체세포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발달이 돼. 그치? 그러면 체세포 자체의 변화가 생기는 체세포의 구성에서 체세포, 근육을 이루는 근육세포가 많아지는 거야. 자, 결혼했어. 아기를 낳았어. 그럼 아기가 근육 빵빵해서 태어나나?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체세포가 변화돼서 나오는 변한 형질을 우리가 획득형질이라고 그래. 획득형질은 유전자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유전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생식세포의 변화예요. 자, 생세포의 변화. 쉽게 말해서 돌연변이. 그래서 생세포이기 때문에 자손에게, 자식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유전과 상관없이 형질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은, 자, 부모와 다른 자손의 형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부모와 다른 자손의 형질 변화가 있어요. 자, 돌연변이를 제외하고. 자, 바로 뭐냐면은 얘는 바로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입니다. 자, 생세포의 염색체 조합이야. 즉,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갖지. 그 중에서 엄마한테 23개, 아빠한테 23개의 염색체를 자, 엄마한테는 난자가 되고 아빠한테는 정자가 되겠지. 그래서 46개의 그 자식이 태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23개의 염색체가 자, 여기가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4번에서 자, 마지막에 이제 성염색체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22번까지 자, 1번, 2번, 3번, 4번에서 22번 한 다음에 아빠한테 뭐 X를 받으면은 딸이 되고 아빠한테 Y를 받으면은 아들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조합이 되지만 자, 뭐냐? 요 23개, 46개에서 23개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1번 염색체에서, 자, 요거 하고 요거가 있어요. 자, 2번 염색체도 요렇게 상동이 요렇게 염색체 쌍을 이루고 있어. 자, 요렇게 쌍을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보자. 자, 여기에서 이제 생세포는 얘하고 얘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요게 생세포는요, 얘가 올 수도 있고요, 얘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얘도 올 수가 있어요. 생세포. 자, 생세포를 보면은, 자, 요렇게 올 시작. 그냥 여기까지만 보자. 복잡해지니까. 자, 얘하고 얘가 올 수가 있지. 생세포에. 맞니? 그러면 생세포에 얘하고 얘가 올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체세포가 있으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쌍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생세포는 얘네들이 반이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23쌍이 있어. 23쌍. 그 중에서 우리 생세포는 그 중에서 이제 요 한 쌍에 있는 얘네들이 쪼개져서 뭐 정자든 난자든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들어가는 방식이 여기에서 자, 요렇게 올 수 있고요. 그치?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면 얘는 요렇게 오겠지? 그럼 얘하고 요렇게 오게 되면 요렇게 올 수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 요렇게 만나서 요렇게 올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두 쌍일 때는 4가지의 생세포가 나옵니다. 맞니? 그러면 세 쌍일 때는요? 세 쌍일 때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8개가 돼요. 4쌍일 때는 16개가 돼요. 즉,
이런 식으로 해서 정자와 난자가 가지는 염색체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자 2의 23개 난자에서 자 2의 23개 정자에서 자 염색체 조합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난자와 정자가 만났어. 그러면 태어난 자손은 2의 46승계의 조합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러니까 부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염색체 조합이 2의 46승계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너희란 말이야. 그러니까 2의 46승분의 1의 확률로 너희가 태어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생세포의 염색체 조합에 따라서 그 자손의 형질이 다양해진단 말이야. 자, 형질의 변화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어. 알겠지?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획득 형질,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체세포 변화에 의한 거는 유전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생세포 변화, 즉 DNA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돌연변이, 그리고 이제 부모, 엄마와 아빠의 생세포의 염색체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 자손의 형질의 변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전, 진화랑 관련됐을 때는 바로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결혼했어. 그럼 또 네가 결혼했어. 아기 낳았어. 그러면 남편과 너의 염색체 조합에 따라서 자식들이 또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계속 얘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생세포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 그럼 돌연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의 변화도 계속 자손에게 전달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유전이 되는 자손에게 계속 전달되는 형질의 변화, 변이는 돌연변이와 생세포 조합에 의한 변이가 돼요. 그러면 이 둘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까? 그치? 구분은 어떻게 하냐? 자, 이거야. 아이씨. 자, 구분은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자, 돌연변이는 어떤 형질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치? 없던 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다. 그럼 그게 바로 뭐다? 돌연변이다. 그치? 돌연변이다. 자, 그러면 이 생세포 조합에 의한 변이는 뭐냐? 부모의 형질을 포함해서 자, 같은 부모 아래에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모 아래서 다양한 형질의 자손. 그거는 형제끼리, 자매끼리, 남매끼리 서로 다르잖아. 똑같지 않잖아. 그치? 그런 식이야. 그래서 같은 부모 아래에서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거나, 자, 또는 이런 거죠. 자, 처음부터, 자, 이거는 이제 같은 부모가 아니라 어떤 이제 같은 종의 개체들 있지. 같은 종의 여러 개체들이 있을 거야. 이 여러 개체들이 처음부터 자, 서로 다른 형질들,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아, 얘는 자, 생세포 조합에 의한 변이가 되겠구나. 맞지? 자, 이거다,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왜? 이 구분하는 것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구분하는 것부터 문제가 나와. 자, 우리가 이제 형질은 개체가 갖는 특징인데 이 형질의 변화를 변이 또는 개체 변이라고 그래. 개체 변이. 근데 체세포가 변해서 나타난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돼. 그럼 이제 우리는 진화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유전해서 새로운 종이 생기는 게 진화잖아. 그러니까 결국 진화라는 과정을 거치려면은 어떤 유전이 되는 변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 그랬을 때 바로 첫 번째는 돌연변이, 생세포의 돌연변이에 의한, 그래서
없던 형질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유성생식에서 암수,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각각 염색체를 받잖아. 그 엄마가 만들어내는 염색체의 조합의 수가 있을 거고요. 아빠가 만들어내는 염색체의 조합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조합의 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자손은 그 엄청나게 많은 염색체 조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손마다 어떻게 돼요? 염색체 조합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형질에서도 차이가 생긴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손의 다양한 형질이 다양하다. 그래서 같은 부모에서는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나온다. 자, 처음부터 아니면 같은 종의 여러 개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개들이 있는데 자, 그 개들마다 형질이 다 틀리잖아.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생세포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질이란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바로 그림이 바로 나옵니다. 자, 변이는요, 같은 생물종의 개체 간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다. 알겠지? 형질의 차이다. 자, 그 중에서 획득된 형질은 변하지는 않아. 유전이 안 돼. 그러면 계속 자손 대대로 자, 변화되는 것들. 그래서 달팽이 껍질의 모양 차이가 있고, 자, 우리 사람이 피부색도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지만 어떻게 사람마다 어떻게 피부 색깔이 다양하잖아. 그치? 자, 무당벌레 겉날개 모양도 다양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변이는 보통은 이제 염색체 조합이라든가 또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돌연변이하고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를 구분할 거야. 자, 돌연변이는 갑자기 유전자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붉은색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딱정벌레의 집단이 전부 다 붉은색인데 갑자기 초록색의 딱정벌레가 짠하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없던 형질이 짠하고 갑자기 나타났지. 그럼 이건 뭐야? 무조건 뭐다? 돌연변이다. 무조건 돌연변이야. 알겠지? 돌연변이. 자, 그런데 유성생식에 의해서 생세포의 다양한 조합, 즉 염색체 다양한 조합으로 생겨. 그러면 자, 흰색 털과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는 개들이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누가 엄빠냐? 뭐 엄빠라고 하자. 알지? 엄빠라고 하자. 그럼 엄마한테는 얘는 어떻게 돼? 엄마한테도 얘를 받고 아빠한테 얘를 받는 거야. 그 엄마한테는 검은색의 유전자가 있고 아빠한테는 흰색의 유전자를 받아. 그러면 태어난 강아지는 자, 흰색과 검은색의 유전자가 있잖아. 그럼 둘 중에 자, 이런 경우 있어. 자, 둘 중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새끼는 흰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점박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점박이도 어떻게 돼? 이 점이 검은색 점이 자, 검은색 바탕에 흰 점박이가 나올 수 있고 흰색 바탕에 검은색의 점박이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개들 사이에서 나오는 새끼 강아지는 다양한 형태의 형질을 갖는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자, 유성생식, 즉 염색체 조합에 의한 다양한 변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딱정벌레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붉은색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초록색이 생겼어? 그러면 얘는 돌연변이야. 근데 어느 지역 보니까 딱정벌레 보니까 붉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더라는 거지. 그 지역의 딱정벌레의 색들이 자, 요 날개 색들이 어떻게 돼? 요 색깔이 다양하게 등 색깔이 다양하게 존재하더라는 거야. 그럼 이건 뭐다? 돌연변이가 아니야. 돌연변이가 아니야. 알지? 바로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란 말이야. 조합에 의한 변이가 되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구분을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네, 이거 구분하는 것부터 문제가 나오니까. 구분하는 것부터.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이가 생겼잖아. 자, 변이가 생겼잖아. 그러면, 자, 이 다양한 개체 변이가 나타날 겁니다. 즉, 형질이 다양하죠. 형질이 다양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의 변화가 생겨요. 환경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 흰 나방과 검은 나방 있고, 자, 갈색 나방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질이 있단 말이지. 나방이. 그런데, 자, 어느 날, 자, 환경의 변화, 천적이 등장했어. 자, 근데 이 지역이 숲이야. 숲속이야. 그럼 숲속은 나무로 둘러싸여졌으니까는 그 숲 안은 밝을까 어두울까? 어둡지. 그래서 천적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숲이라는 환경에서 자, 이 천적이 없을 때는 얘네들 그냥 다 알콩달콩 오손도손 잘 살고 있을 거야. 알겠지? 얘네도 생명이잖아. 그럼 쥐네도 알아서 알콩달콩 살겠지. 잘 살 거야. 자, 그런데 자, 천적이 등장했습니다. 자, 쉽게 봐서 이제 뭐 새가 나타난 거죠. 새가. 그러면 새는 숲이라는 환경에서는 환경이 바뀌었죠. 천적이라는 환경이. 그러면은 이 천적에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니? 눈에 잘 띄는 것이 불리하고요. 눈에 안 띄는 게 유리하죠. 그럼 숲이라는 어두운 환경에서는요, 자, 흰 나방이, 흰색이란 것이 바로 이 천적에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외 어두운 색의 나방은, 자, 덜 불리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천적에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니? 자,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 변화에 유리한 개체가 어떻게 돼? 생존을 하게 되죠. 자, 불리한 개체는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흰 나방은 불리하기 때문에 어두운색 나방이 덜 불리하니까 얘네들이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 환경 변화에 유리한 개체가 생존했어요. 적자 생존이라고 그래. 이거를 적자 생존이라고 그래. 자, 이게 적자 생존이야. 알겠지? 그래서 변화된 환경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아. 적자 생존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았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자, 흰 나방의 개체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치? 어두운 색의 나방의 개체 수는 점점 많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오랜 시간이 반복되면 결국은 어두운 색의 나방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이 되면,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되면은 결국은 이 유리한 개체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변화된 환경에 유리한 개체만 살아남았다. 환경에 선택되었다. 이게 바로 뭐다? 자연 선택이다.
그래서 자연 선택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겠지? 바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처음 이제 다양한 개체 변이가 나타나고, 물론 이제 이 다양한 개체 변이에는 뭐 돌연 변이로 포함될 수도 있어. 그치? 돌연 변이도 포함될 수 있고, 자, 유성 생식에 의한 생세포 조합에 의한 변이도 포함될 수가 있다. 포함될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식이든 환경이 바뀔 거야. 그 환경이 변했을 때 그 변화된 환경에 유불리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은 생존하게 되고, 자, 불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은 생존에, 자, 불리하고 얘는 유리한 거는, 자, 생존에 유리한 것은 살아남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적자 생존, 유리한 개체가 생존하고, 그럼 이것이 오랜 기간 반복하면 유리한 개체가 계속 남고 불리한 개체 수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유리한 개체만 남게 되는 거죠. 즉, 요 흰색이라는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돼야 되잖아. 그러면 전달됐을 때 전달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색의 유전자만 자손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두운 색의 유전자만 남는 거야. 즉 어느 순간에 유리한 형질의 유전자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불리한 형질의 유전자는 도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오히려 이 형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 어떤 지역은요, 숲이 아니라 평야입니다. 평야 지역이에요. 평야 지역. 평야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하자. 자, 근처에 평야 지역이라고 해보자 그래. 자, 평야는 숲하고 다르게 밝잖아. 낮에는. 그치? 밝잖아. 그럼 여기에서 누가 유리한 거야? 어두운 색 나박이 천적의 눈에 잘 띄니까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밝은 색의 나방이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이 밝은 색의 나방이 뭐가 돼? 적자 생존이 되고 이 지역에서는 자연 선택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되는 형질이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거야. 자, 갈라파고스 군도는 여러 섬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을 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섬에 사는 피치새들은 그 섬의 먹이 환경에 따라서 피치새의 주둥이, 몸짓이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이 된 적자 생존하는 개체, 형질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형질의 변화가 차이가 난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태계 파트에서 이제 그거 할 거야. 생태계 파트에서 이제 뭐 온도의 영향에서 북극여우, 사막여우 얘기하지만 그 북극여우는 털이 수북히 많고 그렇죠? 지방층이 두껍고 자, 귀나 주둥이, 다리, 이걸 우리가 말단부라고 그래. 말단부가 발달이 안 돼. 더 적어. 근데 사막여우는 털이 없어. 자, 귀가 크고, 주둥이, 다리, 꼬리 길어요. 말단부가 발달이 돼 있어. 왜? 사막은 더우니까 체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열을 방출할 수 있는 표면적을 늘려야 되겠지. 자, 북극은 추우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털이 많아야 되고 지방층이 두꺼워야 되고 다리하고 주둥이, 귀는 작아야 된단 말이야. 열이 적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여우도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귀도 크기도 다양하고 다리의 길이도 다양하고 털도 수북한 거, 털이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 우리 아까 지질시대 보였지만 계속 기온이 변하잖아. 그래서 어느 지역이, 그래서 북극은 지금 차갑지만 옛날에 북극은요 아열대 지역이었습니다. 숲풀이 많았고요.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기온의 변화 그렇게 심했어. 그래서 자, 그 북극에 있는 북극이 이제 그 옛날에는 따뜻한 기후였단 말이야.
온난화 때문에 따뜻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따뜻할 때는 털이 많은 여우보다는 털이 적고 다리가, 주둥이가, 귀가 큰 여우가 생존에 유리하겠지. 그치? 근데 기온이 바뀌면서 북극이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떤 형질이 유리한 거야? 추위에 강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 여우가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말단부가 적고 털이 많고 지방층이 두꺼운 여우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불리한 여우는 생존이 힘드니까 결국 이게 도태가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북극에는 북극 여우가 남고 그 적도 사막에는 털이 적은 팔다리 긴 다리가 길고 주둥이 귀가 큰 사막 여우가 적자 생존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환경에 따라서 선택되는 형질이 다르다. 알겠지? 그럼 그 형질의 변화는 처음부터 여러 형질이 존재합니다. 자, 기린이 높은 나무의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목을 길게 쭉쭉쭉 당겨. 그래서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이건 아니란 얘기야. 왜? 기린이 목을 길게 해서 길게 하는 거는 무슨 변화야? 체세포의 변화고요. 획득된 형질입니다. 체세포의 변화는 유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처음에 기린도 목의 길이가 다양한, 다리의 길이도 다양한 기린들이 존재했다는 얘기야. 그럼 먹을 것이 풍부할 때는 그게 상관없잖아. 아무 데서 먹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린이 있던 그 초원에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초원의 풀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 그러면 결국은 높은 나무에 있는, 높은 데 있는, 그 나뭇잎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유리한 거니? 목이 길수록 유리한 거야. 그러면 그런 어떤 가뭄이라는 극한적인 환경 변화에서는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유리하고 목이 짧은 기린이 생존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목이 짧은 기린의 개체수는 줄어들고요. 목이 긴 기린의 개체수는 상대적으로 많아지죠. 자,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 가뭄이 딱 없어지면 또 원래 돌아갈 거야. 그냥 또 가뭄이 반복이 돼? 그러면 결국 이게 가뭄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 목이 짧은 기린의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 새끼를 적게 낳다 보니까 자손에게 목이 짧은 유전자를 전달을 잘 못 시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목이 긴 기린만 계속 남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목이 긴 유전자를 자손에게 계속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 목이 짧은 유전자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 목이 긴 유전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린은 새끼 나오면 다 목이 길어요. 다리도 길고. 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지구 보면, 지구 전체적으로 그 지역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 그 같은 종이라더라도 그 지역의 환경이 천차만별이니까 지역에 따라서 결국은 이 자연 선택되는 형질이 계속 달라지고 이것이 뭐 100년, 200년, 1000년, 10,000년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진화예요, 진화. 알지? 그래서 진화의 원동력은 자연 선택이고요. 자연 선택의 원동력은 바로 다양한 변이입니다. 알겠니? 그럼 결국 진화의 원동력도 변이가 되겠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이야. 바로 이제 요런 거다, 요런 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났다. 요 파트가 바로 그런 내용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봐봐. 자, 다양한 개체 변이가 나타나요. 환경이 변화돼? 그럼 거기에 살아남는 적자 생존한 개체가 있겠지. 자,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은 결국 적자 생존한 개체가 자연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한 곳,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장소마다 환경의 변화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 결국은 이 적자 생존된 이 자연 선택된 형질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 새로운 종으로, 잘 들어. 출현이라는 뜻이 뭐지? 출현.
단어의 뜻을 정확히 좀 파악하자. 출현. 자, 출현은 아니잖아. 출연은 우리가 방송에 출연하다 방송에 참여했다라는 거고 나왔다는 얘기고 출연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출연이고요. 출연이고. 자, 아까 침팬지를 얘기했잖아. 그치? 자, 이 침팬지가 계속 요렇게 지나면서 중간에 오랑우탄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뭐 오랑우탄하고 뭐였지? 우리 저기 유인원. 고릴라. 자, 고릴라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침팬지 자체가 그냥 침팬지가 되고. 자, 쭉 가다가 이제 어떻게 돼?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나오게 되고, 그럼 침팬지라는 하나의 종에서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종으로 쪼개지지. 그치?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자, 하나의 종에서 새로운 종, 여러 개 종으로 쪼개지잖아. 종의 수가 늘어나잖아. 그래서 이때는 출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뭐라고 한다? 쪼개져서 나누어진다. 뭐라고 그래? 분화라고 한다. 분화. 그래서 분화라는 용어를 써. 분화야.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가 아니야. 출현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출현이라고 했을 때는 지질실에서 갑자기 이제 파충류가 처음 나타났어. 그걸 출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뭔가 처음 나타났어. 그 이제 출현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어떤 형질이 짠 나타나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출현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없던 게 나타난 것을 출현.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수가, 종의 수가 많아져. 이거를 우리가 분화. 알지? 분화라고 한다. 분화.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되면서 자, 이렇게 분화가 됐잖아. 여기서 이렇게 분화가 됐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영장류에서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인류라는 다양한 종으로 분화가 되는 거야. 이 과정 우리는 분화라고 그래. 분화. 그래서 진화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화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또 어떻게 돼요? 더더욱 또 분화가 되다 보면은 아예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종이 있었고, 계문, 광목, 과속. 자, 종이 있었고, 종 위에 속 있잖아. 자, 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종의 수가 늘어나다가, 자, 새로운 속으로 또 바뀌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종의 수가 늘어나면 속의 수도 늘어나고, 과의 수도 늘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화라는 것은, 자, 이것이 바로 생명 다양성을 일으키는 거야. 자, 우리가 요거 조심할 때, 아니, 선생님, 여러 개의 형질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다면서요? 그럼 오히려 종의 다양성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얘는 종의 다양성을 늘리는 거예요. 생명의 다양성을 늘리는 거예요. 왜? 지역마다 이 환경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생존, 자연선택된 형질이 전 지구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전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 지구적으로 하니까는 이게 뭐야?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형질이 다양해지는 거야. 다양한 형질의 그 개체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자, 새로운 종. 그래서 우리가 종과 종을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종과 종은요. 생식을 못합니다. 알지? 종과 종 사이에,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는 생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설령 그 새끼를 낳아도요, 새끼는 생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잖아. 자, 호랑이하고 사자는 종이 다른 거야. 근데 호랑이하고 사자 사이에 라이거가 태어났잖아. 그럼 라이거는 새끼를 못 낳아요. 생식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어도 새끼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새끼가 또 다른 새끼를 못 낳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식이 가능하면 같은 종이고 생식이 불가능하면 서로 다른 종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종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생식의 유무야. 그래서 침팬지랑 고릴라랑 해서 새끼 낳는데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아요. 그럼 침팬지와 고릴라는 같은 종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같은 종인 거야. 바로 이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종을 구분하는 거는 생식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자세하게 들어가면